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해외에서 리딩방 일을 하셨다가 귀국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요새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세 개 나라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이 외국인의 접근이 어렵고 치안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로맨스 스캠, 코인, 주식 리딩 투자 사기에서 가담을 하여서 상당 부분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2003년경에 이제 태국으로 처음 출국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해외에서 일을 하시다가 24년 7월 29일에 저희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귀국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저희도 영장 기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일단 체류를 하게 되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체류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영장 발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일을 3개월 하는 게 기준이 뭐냐? 보통은 이제 비자가 이제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개월 만에 한 번은 대부분 국내로 한번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 귀국을 했다가 다시 또 나가는 거는 좀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워낙 이런 귀국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 발부 기준이 3개월이 넘어가면 조금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1년 넘게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했을 당시에 누범이기도 했습니다. 동종 누범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부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는 영장 기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국 자체에서부터 수사관님과 제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했고요. 자수서 제출 같은 건 당연했고 그래서 이분의 가담 정도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가담 기간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6개월 넘어가고 7개월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처음에 리딩방 단순 TM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수사관님들이나 또는 다른 공범들이 저 사람은 가담 정도가 좀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TM을 넘어선 팀장급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오해를 처음부터 수사 전부터 제가 수사님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여 설명을 드려서 영장 기각이라는 이분이 바라는 결과를 제가 얻어드린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또는 라오스나 미얀마에서 귀국하신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예전에는 필리핀 뭐 이런 곳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곳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 이제 계신 곳을 캄보디아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워낙 사례를 예전부터 많이 진행했고요. 비쿠탄에도 저희가 두세 번이나 다녀와서 직접 가서 상담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에 노하우가 녹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진행할 때는 변호사가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본인이 직접 돈을 들여서 비싼 사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보는데 변호사한테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사정 말고 사건에 대해서 귀국은 어떤 것입니다. 리딩방은 무엇이고요. TM은 어떤 것입니다. TM은 보통 이런 일을 하고요. 수익은 이렇습니다. 라든지 또는 제가 일했던 외국은 이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귀국할 때는 보통 이렇게들 하던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변호사한테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귀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 절차, 귀국, 수사관과의 조율, 자수서, 그 다음에 귀국하고 나서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 재판, 그리고 이어지는 역할 다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합의까지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다 도와드립니다.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을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한테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국하시는 분을 나중에 제가 1심 단계에서 맡아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귀국에 대해서 그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변호사는 뭐 잘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변호사님한테 아이고 자수서 내야 되지 안 됐더니 자수서 그거 써서 가지고 오시면 된대 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는 이런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일단 사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저희는 리딩방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책부터 밑에 있는 완전 하번까지 또는 가상 계좌를 통한 피지사 그리고 장집 그리고 또 리딩방 관련된 별도 총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성공 사례와 성공 노하우가 있고 이 분야를 가장 먼저 진행했고 가장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다. 그럼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큰 돈을 들여서 일을 보는데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저희 같은 이런 성공 노하우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다양한 분야를 정말 백화점식으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전문적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저희처럼 경제금융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인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분야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했고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열심히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은 이 사례만 하더라도 귀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바로 주말이든 연휴든 간에 변호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무실 자체에 그러한 캐파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TM으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먼저 귀국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다퉈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리딩방에 대한 그 사안별로 다퉈야 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는 합의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 사무실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처음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혼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변호사가 17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팀입니다. 원팀. 원팀이란 말은 별사안으로 돼서 2명, 3명 합쳐져 가지고 밖에서 보일 때 10몇 명, 20몇 명 또는 30몇 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표로 있는 사무실 대표 원팀, 즉 제가 혼자 대표로 있으면서 같은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돌격이 가능합니다. 정말 어떤 사안이 됐을 때 17명이 모두 달려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별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캐파가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즉각 모든 변호사들이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총괄해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저 혼자 시작한 사무실이 17명으로 지금까지 커진 것이며 저는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이 분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거나 도움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노하우와 이런 경험을 나눠드리는 것이지 저희한테 와서 리딩방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변호사가 돼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듣고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인생 처음 겪는 그 사례를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귀국을 결심하시거나 또는 리딩방, 가장 요즘에 많이 있는 테크, HTS 계신 분들, 어려움을 처하신 분들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HTS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HTS만 하더라도 완전 먹튀 HTS부터 사행성이 강한 HTS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먹튀 HTS. 그러니까 HTS 프로그램 쓰는 건 똑같죠. HTS 프로그램은 또 원조는 메타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따와서 쓰는 것이 이제 HTS인데요. HTS를 하더라도 HTS 리딩방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공급하는 사람부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른 달라지는 그 총판들 그리고 운영자들에 대한 책임 범위, 대응 전략 저희는 충분한 성공 사례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HTS에 대해서 변호사 붙잡고 설명하지 마시고 저희를 만나서 저희가 HTS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집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귀국한 그것도 1년 넘게 일을 보고 동종 누범 전과가 있으신 분의 영장 기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